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물 인터넷에 대한 뭐 이제 디바이스나 플랫폼 다양한 요소에 대한 학습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SPND 상의 사물 인터넷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아주고 앞으로 실제로 개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안점들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의 아키텍처 살펴보면요. 일단 사물 인터넷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학습하고자 합니다. 사물 인터넷을 위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개발되어 있는 플랫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사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디바이스, 주로 이제 센서류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서버,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고요. 이제 뭐예요? 디바이스 하면 기본적으로 사물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데이터 형태로 바꿔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구성 요소죠. 디바이스입니다. 이런 디바이스로부터 이제 정보를 받으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뭐 서버나 필요로 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단에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정보를 네트워크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게이트웨이예요.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네트워크 상의 어떤 관문이죠. 그리고 이제 서버라는 것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전달되어 온 정보들을 모아서 이것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죠. 최근 들어서는 주로 클라우드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를 축적을 했죠. 자, 그래서 사물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구조하면 기본적으로 디바이스와 게이트웨이와 서버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하드웨어 측면에서 디바이스와 게이트웨이 그리고 서버의 형태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요. 디바이스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디바이스의 입출력, 그다음에 처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탑재되어 있는 일상적인 가전제품들, 웨어러블 장비들, 뭐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이죠. 그다음에 스마트 글라스 이런 것들을 다 디바이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구체적으로는 이제 센서가 탑재되는 겁니다. 자, 게이트웨이는요, 디바이스에서 모은 정보를 네트워크로 보내기 위해 어떤 통로 같은 역할을 하는 장치죠. 그래서 인터넷 모뎀이라든지 스마트폰, 뭐 랩탑, 태블릿 PC 같은 것들도 다 게이트웨이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어때요? 통신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있죠. 자, 그리고 서버는요, 이렇게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전달되어 온 정보들을 모아서 이것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그죠? 이제 최근에는 클라우드 형태로 주로 이제 서버를 구성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그림에 보시면 각종 디바이스들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정보들이 수집되고 오고 가죠. 전달되죠. 그러면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서버에 최종적으로 전달된다 하는 겁니다. 각각의 요소에 대한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훨씬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출력, 그 다음에 신호 처리도 가능한 그런 하드웨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스마트 센서에 해당되죠. 입력하면 센서로부터 받은 각종 물리적인 값들을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이고요.
출력이라는 기능은 받은 데이터를 게이트웨이로 전달하는 일종의 통신 기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제어기가 있어요. 이 제어기는 입력과 출력 사이에 어떤 관계를 정의를 해놓고 있거나 또는 서버에서 전달되는 제어 정보를 받아서 입력과 출력을 하는 그 기능들에게 그거를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컨트롤러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컨트롤러 하면 이제 안정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주로 이 디바이스는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작고 간단하게 구현되어야 하는 제한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자, 입력하면 센서로부터 받은 각종 물리량, 이 물리량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주변 상태, 사용자의 조작 이런 것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뭐 버튼을 누른다든지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다든지 터치 스크린으로 입력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런데 만약에 디바이스가 생싱 정보를 수집하지 못한다 하면 그런 디바이스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입력단에서는 사용하려고 하는 용도에 맞는 센서가 종류별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밀도나 어떤 가격적인 부분을 절충해서 응용 분야에 적합한 것들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출력은요, 받은 데이터를 게이트웨이로 전달하는, 즉 통신과 관련된 일련의 동작을 수행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요. 또 목표로 하는 상태로 환경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외부로부터, 즉 컨트롤러로부터 들어온 제어 명령에 의해서 다시 그 전체적인 디바이스의 상태를 재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출력을 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액추에이터 라고도 하고요. 또 스피커나 모니터, 뭐 LED, 세븐 세그먼트, 전광판 같은 것들도 다 이런 출력기의 출력 모듈에 해당됩니다. 액추에이터 하면요, 어떤 에너지 움직임을 변환시키는 그런 거죠. 드라이버하고는 좀 다른 그런 실행 장치입니다. 그래서 서버로부터 받은 그 신호에 따라서 좌우 상하 운동과 같은 그런 피스톤 운동이나 이런 운동을 하는 그런 발진기도 있고요. 에어 실린더는 이제 그런 병진 운동을 하는 그런 액추에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적인 그 모터,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 입력 신호를 받아서 이제 회전역으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죠. 자, 그 다음에 제어기, 컨트롤러는 입력과 출력 사이에 어떤 관계를 정의를 하거나 또는 서버에서 전달되는 제어 정보를 모아서 입력과 출력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요. IC 형태로 만들어 있죠. 그리고 IC 형태로 만들어졌고 소형 컴퓨터의 역할을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CPU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는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거기다 메모리, 이때 이 메모리는 이제 프로그램이 가능한 거죠.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장치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전력량이 작은 것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디바이스 간의 어떤 네트워크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뭐 입력이나 출력, 그다음에 컨트롤러까지 포함시킨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아두이노라고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 설명을 하고 있죠.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같은 그런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8비트로 구성을 보통 했기 때문에 기능이 강력하지는 않아요. 간단한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 그런 정도의 능력밖에 없었는데, 물론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응용 범위가 많았고 쓸모가 꽤 있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는 뭐 CPU와 입출력 포트 그리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능적인 면에서 일반 컴퓨터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두이노보다는 다소 높은 가격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로 라즈베리 파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구성 요소는 이제 게이트웨이입니다. 디바이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모아서 이것을 통신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변환된 데이터를 서버로 전달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인프라스트럭처죠.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의 중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뭐 공유기나 무선 공유기 같은 것들, 또 라우터, 스위치 이런 것들이 다 게이트웨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쓰고 있는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에 보면 핫스팟 기능이 있죠. 와이파이의 공유기처럼 하나의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다른 네트워크들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와이파이망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핫스팟 기능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스마트폰도 게이트웨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폰에는 스마트폰은 뭐 블루투스라든지 NFC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LTE 등과 같은 다양한 무선 통신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각각의 무선 통신 방식을 통해서 그 각각의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대부분의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는 유선 접속을 통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 유선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바이스와 게이트웨이 사이에 이 유선으로, 즉 어떤 케이블 형태의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이 게이트웨이와 디바이스가 연결됐었습니다. 뭐 USB라든지 디서브 9핀이라든지 시리얼 통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뭐 485나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유선 접속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주변에서 어떤 전파, 전자기적인 간섭이 있더라도 전선이 이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어떤 특별한 데미지를 입지 않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설치 장소를 바꿀 때마다 연결하고 있는 이 케이블 접속을 바꿔야 해요. 이 바꾸려면, 옮겨서 연결하려고 하면 암만 해도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걸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사용 중에도 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자, 무선 접속 방식으로도 게이트웨이와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죠. 자, 이 무선 접속은 선을 쓰지 않기 때문에 설치 장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접속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파의 세기가 약해집니다. 또 전파의 세기를 크게 하면 다른 무선 기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특성을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안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자, 대표적으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를 쓰고 있는데요. 특히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무선 인터페이스죠. 와이파이나 직비 같은 것들도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비교 정리한 표예요. 여러분들도 이 표를 이제 잘 노트 필기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유선은 이제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하고 반면에 무선은 설치 장소가 좀 자유롭죠. 유선은 주로 짧은 거리에서 사용될 때 이 케이블 배선을 통해서 이제 연결할 때 쓰고요. 무선 접속할 때는 전파의 색이나 또 가입자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를 구성하는 하드웨어인데요. 게이트웨이, CPU, 메모리 이런 것들이 게이트웨이에 필요한 부품들입니다. 주로 인베디드 특화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윈도우 C라고 하는, 즉 윈도우즈 인베디드 컴팩트라고 하는 이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안드로이드나 뭐 iOS도 일종의 리눅스의 변형된 버전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버가 있죠. 서버는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및 처리도 가능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저장까지 담당하는 그런 구성 요소입니다. HTTP나 웹소켓, MQTT와 같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신을 하죠. 이렇게 수신한 데이터를 이제 파싱하거나 분석하고 저장하고 또 디바이스로 출력할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서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서 일괄 처리, 즉 배치 프로세싱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배치 처리를 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일정한 시간 동안 모아두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고요. 스트리밍 한다는 것은 실제로 데이터를 서비스할 때 즉각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좀 더 복잡한 제어 신호가 필요합니다. 디바이스에서 이렇게 축적한 데이터들을 처리한 이후에는 MySQL이나 NoSQL 같은 이런 SQL들을 이용해서 저장을 합니다.